헷갈리는 연금 정보에 대해 핵심만 간추려서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IRP 퇴직연금부터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IRP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 계좌에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바구니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연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걸 세액공제 해주는 적립 IR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 IRP라고 하고 세액공제 해주는 추가 적립금은 적립 IRP라고 합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구분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둘 다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한 개씩만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만들어 놓은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중이든 연금을 받고 있든 금융사 간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할 땐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모두 상품을 매도해야만 하나요? 현금 이전이 원칙입니다. ISA 계좌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도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다만 DC 계좌를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같은 금융사라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전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 개설을 하나요? 현재 가입된 금융사에서 IRP 계좌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개설하려는 금융사에 제출하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합니다. 금융사별로 한 개만 개설 가능하나요? 원칙은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동일 금융사에 하나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하면 그 계좌에는 추가 납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서 하나를 더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계속 낼 수 있나요? 연금 개시를 하지 않는 한 연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를 하면 추가 납부는 안 되는데 퇴직금은 연금 개시 후에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서 퇴직금이 생기면 연금 개시한 IRP 계좌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인데 연간 1,800만 원씩 내는 사람은 왜 내죠? 세금과 건보료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발생한 이자는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없고 나중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 계시는데 ISA 만기자금과 퇴직금은 입금 한도 연 1,800만 원하고 아무 관계없이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55세 전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은 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세금의 문제지 55세 전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IRP 계좌는 무조건 중도 인출이 안 되나요? IRP 계좌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5.5% 연금소득세만 내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중도 인출이 된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는 건 세금 없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기타 소득세를 낸다. IRP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해야 한다. 되셨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전에 찾아도 되나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면 세금 토해내지 않고 찾을 수 있지만 IRP 계좌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만 따로 떼서 찾을 수 없습니다. IRP 중도 해지를 했는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은 16.5%를 토해내야 하니까 손해가 크겠죠. 그럼 55세 이후에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계좌 개설하고 5년이 지나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IRP 계좌에서도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그동안 쌓인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몽땅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한 푼 없습니다. 따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니까 연금소득세도 없는 거고 수령 한도도 없습니다. 물론 사적연금 1,2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후 아무런 세금 없이 건보료 부담도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나온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과 건보료에서 회피하지만 거기서 나온 수익은 연금소득세도 내고 사적연금에도 포함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건 13.2%를 받았든 16.5%를 받았든 16.5%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고 만약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 계좌에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꼭 내겠다면 중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많이 내십시오. 혹시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찾을 일 없으면 나중에 모두 소급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수당 이름은 달라도 모두 퇴직소득세를 내는 퇴직급여입니다. 명퇴금과 희망퇴직금, 1호금 이런 것들도 세금 측면에선 모두 퇴직소득세를 내는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를 깎아주는데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 30%를 절감하려면 일단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란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말합니다. 이 두 계좌 중 선택해서 퇴직급여를 받아서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깎아줍니다. 매년 10,000원이라도 찾으면 세금에서 유리하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연금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주는데 연금 수령 11회째부터는 세금을 40% 깎아줍니다. 그런데 11회째라는 게 연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연금을 개시해서 10년간 매년 10,000원씩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사례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명퇴금이 4억이고 세금이 4천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4천만 원에 30%인 1,200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년 10,000원이라도 10년간 찾았다면 개시한 지 11년째 남은 퇴직금과 명퇴금을 한꺼번에 몽땅 찾아도 내야 할 세금 4천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매년 10,000원씩이라도 찾으면 세금을 최대 400만 원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재직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특히 명퇴금이 포함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죠. 당장 급할 게 없다면 금방 다 찾지 말고 매년 조금씩 10년간 찾은 다음 11년째 이후에는 한꺼번에 찾아도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절감할 수 있겠죠. 재직기간이 길고 명퇴금도 없어서 세금이 얼마 안 된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퇴직급여를 당장 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꼭 10,000원이 아니라도 필요한 만큼 찾아도 11년째 이후에는 세금을 40% 깎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퇴직금이 얼마 안 돼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IRP로 받아야 하나요? 대출을 상환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어차피 퇴직금을 바로 다 찾아야 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무원 교사분들 퇴직수당이 1억 내외라 크지 않고 퇴직기간이 길어서 세금이 무척 적습니다. 그런 경우 세금 30% 줄여봐야 맞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중요한 건 IRP 계좌로 받아서 손해볼 일이 1도 없다는 겁니다. 퇴직수당 1억을 세금 떼고 급여계좌로 받아서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고 이자가 많아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게 얼마 안 되는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급하지 않으면 IRP 계좌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도 줄이고 이자소득세도 과세 이연시키고 건보료도 절감하라는 겁니다.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그냥 몽땅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찾으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핵심 연금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개인연금저축과 구연금저축, 신연금저축 계좌의 이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되는 상품도 있고 아예 이전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구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상품, 당장 이전하는 게 유리한 상품, 계속 유지하다 연금 개시 직전에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연금으로 찾아야 할지 일시금으로 찾아야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연금으로 찾고 어떤 경우엔 일시금으로 찾는 게 유리한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 간 이전 중 많은 사례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건데 연금 계좌 간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까지 가입했고 의무 가입 10년, 의무 수령 5년이었습니다. 연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비과세 상품입니다. 2번 구연금저축은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했고 가입기간 10년, 의무수령기간 5년입니다. 소득공제 해주다가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해줬습니다. 3번 연금저축은 2013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이때부터 납부기간은 5년, 연금 의무수령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개인연금은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은 되는데 구개인연금 펀드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할 수 없고 55세가 되어도 IRP 계좌라도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가능한 경우라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TF 같은 금융상품은 매수할 수 없고 펀드만 매수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많아도 펀드 하나에 몰빵해야 합니다. 물론 펀드 변경은 가능하지만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사로 다 이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전이 안 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1번 구개인연금은 구개인연금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2번 구연금저축은 신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신연금저축은 2번 구연금저축으로 이전은 안 됩니다. 세법상 그냥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A와 같이 회사에서 절반, 내가 절반 내는 회사 단체 연금이나 B 같은 노후 안심보험 상품이 자기들끼리만 이전이 가능한 구개인연금입니다. 구개인연금은 어떤 걸 체크해야 하나요? 다른 연금보험도 확인해야 하지만 특히 구개인연금은 최저 보증이율을 꼭 체크하십시오. 4% 고정이자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하지 말고 일단 유지를 해야겠죠. 최저 보증이율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보증이율이 낮고 그동안 수익도 나지 않았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전해야겠죠. 이전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지만 놔둬봐야 메리트도 없습니다. 이전하거나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빨리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하지 말고 연금 수령하는 게 좋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보증이율이 4%라고 해도 연금 개시 후에는 대부분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직전에 이전해서 펀드에 굴리면서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이전에도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습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상품의 의무 수령 기간인 5년간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연금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찾으면 16.5% 기타 소득세 내나요? 아닙니다. 15.4%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것도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찾으면 몽땅 찾아도 이자 소득세도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즉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다 찾아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굳이 5년간 나눠서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5년간 연금으로 받든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찾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하지 않고 구개인연금에서 연금을 개시할지 그냥 한꺼번에 찾을지는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쏠쏠한지 형편없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죠. 연금 개시 후에는 대부분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즉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별로라면 굳이 연금 탈 때 떼가는 연금관리 수수료 떼이면서 연금으로 나눠서 탈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차이도 없다면 이전에서 그냥 한꺼번에 찾아서 예금에라도 굴리는 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이전에서 증권사에서 찾으면 연금관리 수수료도 절감되겠죠. 나는 펀드는 싫은데 그럼 연금 개시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5년간 짧게 다 받아버려야죠. 아니면 퇴직 후 바로 일시금으로 찾아서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굴리거나 대출 상환할 게 있으면 상환해버리면 좋겠죠. 다음은 구연금저축계좌입니다. 이런 보험들이 해당하는데 대부분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거라 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구연금저축계좌는 이전이 쉽습니다. 앱에서 계좌 개설도 되고 앱에서 간단하게 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펀드뿐만 아니라 500개 가까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든 끝났든 연금 개시를 했든 관계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금 떼지 않습니다. 이전받을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끼리는 아무 때나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IRP 간 상호이체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구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최저 보증 이율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다 낮지만 가끔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중 4%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복리로 굴려야죠. 다만 최저 보증률이 높더라도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대부분 적용해주는 이자가 매우 낮으니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금 수령했을 경우와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중일 때는 물론 납부가 끝나도 대부분 적지만 사업비를 떼갑니다. 하지만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아주 미미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저축은행 월복리 상품에만 운용해도 연금저축보험에 붙여주는 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연금 개시 이후에도 연금 연액의 0.5% 정도로 수수료를 떼갑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연금 받을 때 이런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령 4% 이상 고정이자를 주는 괜찮은 구연금저축보험이라도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예금이라도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전할지 말지는 최저 보증 이율이 몇 %인지, 연금 개시 후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 연금 개시 후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을지 이전해서 받을지, 설령 최저 보증 이율이 높아서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와 떼가는 수수료를 알면 그냥 받아야 할지 이전해서 받는 게 좋을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나 연금 개시 후 붙여주는 이자, 떼가는 수수료 같은 건 전화로 묻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서면으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얼렁뚱땅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축이나 세제 적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비과세 보험 상품이고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을 건지 연금으로 나눠서 찾을 건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매년 400만원 평생연금에 정년 축하금 300만원, 7순에 600만원, 8순에 900만원, 별표 표시한 기쁨들 행복수의 연금보험 많이들 가지고 있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연금도 있지만 쓰레기 보험도 많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10년 넘으면 한꺼번에 찾든 연금으로 찾든 비과세입니다. 가끔 기여의 만기를 채우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만기 채웠다고 달라지는 건 1도 없습니다. 가입한 지 10년만 넘으면 만기 전에 일시금으로 찾아도 수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도 연금 개시 이후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 연금 탈때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를 확인해서 나눠서 찾을 건지 한꺼번에 찾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금 개시 후 예금 이자를 붙여주거나 공시율 이하로 붙여준다면 저라면 한꺼번에 찾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적립금 쌓이는 건 엄청 신경 쓰며 따져보는데 받는 연금 액수가 적정한지는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굴러갈 큰 돈인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굴려서 나에게 얼마나 줄까? 연금 개시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이전할지 일시금으로 탈지 판단이 듭니다. 2013년 3월 전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좋다는 건 뭔 말입니까? 2013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구연금저축은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었잖아요. 지금은 10년이고 퇴직금 2억을 5년에 찾는 거랑 10년에 찾는 거랑 5년간 찾으면 한꺼번에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구연금저축 계좌를 오늘 만든 빈 계좌로 이전하면 오래된 구연금저축의 가입일을 끌고 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기에 한꺼번에 많이 인출할 때 세금에서 유리하겠죠. 이전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을 구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퇴직급여 종류가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놈들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그냥 구연금저축 계좌에 꽂으면 퇴직금 전액이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 됩니다. 2000년 12월까지 가입했던 구개인연금저축은 IRP 계좌나 신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은 안 된다. 이전 받을 증권사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고 이전 신청해야 한다. 근데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은 세제 적격 상품임에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는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금 내지 않는다. 상품이 시원찮아서 퇴직하지 않았는데 찾고 싶다면 55세 이후 5년으로 짧게 수령하고 퇴직했다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없으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굴려라. 적립 중이든 만기가 되었든 연금을 개시했든 세제 적격 상품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할지 말지 결정할 때 최저 보증이율이 중요하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으면 일단 유지하되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는 대부분 시원찮으니까 가급적 연금 개시 직전에는 증권사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를 해라. 이전 자체가 안 되는 비과세 연금 상품은 연금을 개시할지 일시금으로 찾을지 고민해라. 의사결정 기준은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다.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도 별로고 가입한 지 10년도 넘었다면 굳이 연금 형식으로 받을 필요 없다. 만기가 안 되었어도 가입한 지 10년 되었으면 한꺼번에 찾아도 비과세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쉽네요.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로 늘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또 증액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나중에 인출을 고려해서 도대체 연금 계좌를 몇 개를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IRP 계좌 2개씩 가지고 있어야 좋다. 기존 적립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큰일 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계좌를 따로 운용하는 게 좋다. 연금 계좌에서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매월 배당금만 찾아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연금 계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좋을까요? 연금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할 때 무려 최대 19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셋 연금센터에서 은퇴자 400명에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개인연금 적립을 조금 더 할 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으라고 하던데 결론은 2개 만들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2개씩 가지고 있는 게 좋다도 아닙니다. 하나만 있어도 아무런 불편 없고 손해를 볼 일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좌가 2개 있으면 편리한 경우는 연금 개시 후 추가 입금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연금 개시 이후 별도로 연금저축 계좌에 넣을 돈이 전혀 없다면 필요 없겠지만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연금 개시하면 그 계좌로는 더 이상 입금이 안 되니까요. 금융자산은 좀 있고 이로 인해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다면 세액공제랑 관계없이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속 연금 계좌에 납부하면 좋습니다. 그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IRP 계좌도 반드시 2개가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세액공제용 계좌 하나, 퇴직금 받을 계좌 따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한 금융사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도 한 금융사에 하나밖에 개설할 수 없으니까 미리 개설해 놓으면 좋습니다. IRP도 연금저축 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부가 안 되니까 추가 납부가 필요하면 IRP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리 다른 금융사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동일 금융사 걸로 하나 더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금 개시 전에는 안 되지만 연금 개시 후에는 동일 금융사에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금융사에 계좌 하나를 더 개설하려면 과거에는 매장에 나가야 했는데 최근에는 앱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연금 개시 후 필요하면 추가 개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 전 꼭 2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별도의 IRP 계좌로 받을 때입니다. 퇴직급여는 기존 IRP 계좌에 받을 수도 있고 IRP 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난 당장 써야 할 급한 돈이 있어서 별도의 계좌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계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기존 IRP 계좌 만든 금융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에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사별로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되니까요. 퇴직금은 IRP 계좌에 받고 명퇴금은 일반 계좌에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명퇴금은 일반 계좌에 받아도 되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받아도 되고 IRP 계좌에 같이 받아도 됩니다.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따져보고 유리한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명퇴금이나 희망퇴직금이 있으면 세금이 꽤 나옵니다. 특히 재직기간이 길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가급적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가능하면 기존 IRP 계좌보다는 별도의 계좌에 받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특히 55세 전에 명퇴했다면 별도 계좌에 분리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전에 퇴직해 퇴직금 2억, 명퇴금 2억을 받아서 은행 대출 1억을 상환하고 싶다면 기존 IRP 계좌에 받으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55세 전이라 1억만 인출이 안 되잖아요. 4억을 모두 해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렇듯 세금하고 결부가 되면 어떤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찾아야 좋을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2013년 3월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가입 일자를 세탁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전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영상 설명란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 받으면 왜 손해인가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연금 계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나오고 그게 다 동나면 퇴직금 원금이 나오고 퇴직금 원금이 다 동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인출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적연금에 카운팅합니다. 연간 인출 금액이 많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아서 각 계좌에서 적절하게 인출을 하는 게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 받으면 낭패, 이 영상도 설명란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좌 하나에서 200만 원씩 찾아가는 것과 계좌 2개에서 각각 100만 원씩 인출하는 건 총액은 같지만 세금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찾을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퇴직금은 따로 받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계좌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IRP 계좌에 3천만 원 정도 있고 퇴직금도 크지 않다면 굳이 퇴직금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로 받느냐 기존 계좌에 받느냐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립금 크기나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받아서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아서 기존 계좌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기존 IRP 계좌는 A증권사, 퇴직금은 B증권사 이렇게 받으면 번거롭기만 하겠죠. A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거, B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운용할 수 있나요? 계좌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나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운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시스템상 계좌 자체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연말정산할 때 A 계좌에서 받을지 B 계좌에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는 금액은 지정할 수 있지만 계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된다던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와 받은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분해 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총 900만 원 중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싶다.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A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B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운용하고 싶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을 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서 A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B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내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총 9천만 원을 냈고 IRP 계좌에 9천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만들려면 홈택스에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홈택스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내가 얼마를 냈는지는 모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잡습니다. 반대로 증권사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모릅니다. 내가 낸 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증권사에 갖다 줘야 비로소 내가 낸 금액이 총 얼마이고 이 중에서 얼마나 세액공제 받았는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총 9천만 원이라는 국세청 서류를 증권사에 갖다 줘야 총 1억 8천 중 9천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네요. 나머지 9천만 원은 비과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 낸 금액 1억 8천만 원 중 국세청 서류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9천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으로 잡는 겁니다. 이때 나는 비과세 금액 9천만 원을 어느 계좌로 잡을 건지 요구하면 됩니다. 즉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있는 9천만 원을 비과세로 잡아주시고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거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원을 확정하면 비로소 계좌별로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A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B 계좌는 안 받은 계좌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해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계좌별로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특정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별로 재원이 확정되면 각 계좌에서 인출을 따로 해도 되고 특정 계좌에서만 인출을 해도 됩니다. 만약 계좌 한 개에 세액공제 받은 거, 받지 않은 거 섞여 있다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나오지만 이렇게 각 계좌의 재원을 확정해 놓으면 아무 계좌에서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재원을 먼저 인출할 수도 있겠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건 언제든지 찾아도 비과세니까 나중에 찾고요. 다른 금융사에도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청한 증권사에서 다른 금융사 것까지 싹 끌어옵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낸 금액은 은행에 냈든 증권사에 냈든 타 금융사 것까지 모조리 취합해서 연금저축 펀드의 총 얼마, IRP 계좌의 총 얼마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올해 총 900만 원 냈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에 복직해서 급여가 얼마 안 된다면 세금이 무척 적겠죠. 예를 들어 총 과세 금액이 66만 원이라면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으면 세금 한 푼 안 내겠죠. 좋지 않으면 900만 원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거로 처리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나는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는데 900만 원이 모두 과세 금액으로 잡혔다면 연금 개시할 때 비과세 재원으로 잡혔는지 확인하고 만약 세액공제 받은 거로 잡혔다면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금액만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A 계좌에 300만 원, B 계좌에 300만 원, C 계좌에 500만 원을 냈다면 가만 놔두면 세 개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거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가 낸 돈은 1,100만 원이지만 한 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연금 개시 전 재원 확정할 때 200만 원은 비과세 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좌에 있는 건 잡혔고 어떤 건 안 잡혔고 그건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M증권사 기준이니까 혹시 다른 금융사는 다르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에서 나는 배당금만 빼먹겠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연금 계좌에 이런저런 재원들이 4억이 있는데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매월 배당금만 연금 형식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5천만 원, 퇴직금 2억, 세액공제 받은 금액 1억, 수익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씩 배당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찾는다면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된다고 했죠. 1번이 다 동나면 퇴직금에서 월 200만 원씩 인출이 되고요. 그런데 나는 1번에서 4번까지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만 월 200만 원씩 받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배당금은 수익금이니 인출 순서에 의하면 원래 맨 마지막에 인출되는데 가장 먼저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찾은 월 200만 원이 수익금이니까 연금소득세 5.5%를 뗄까요? 안 뗍니다. 나는 배당금 찾는다고 하지만 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나간 거로 인식을 합니다. 나는 배당금으로 알고 찾고 시스템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으로 인식하는 거죠. 물론 내가 찾을 돈은 항상 통안에 예수금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냥 배당금만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빠지는 거로 잡혀도 배당금이잖아요. 내 목적은 사학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총 정리 들어갑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가 필요할 수 있다. 하나 정도는 더 개설해 놓으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으니까 미리 개설해 두면 손해볼 일은 없다.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려면 금융사가 달라야 하는데 나는 그게 싫다면 연금 개시 이후 동일 증권사에서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할 수도 있다.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으면 낭패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퇴직금은 별도 계좌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기존 IRP 계좌,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재원 금액이 많으면 나중에 인출 금액이 커서 종합과세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라는 얘기다. 그런데 기존 IRP 금액이 많지 않아서 퇴직금 다 동나고 찾아도 세금상 아무런 불이익 받을 일이 없다면 굳이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래도 미리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2개 정도는 보유하자.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를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연금 개시할 때 비과세 재원이 확정되는데 그때는 특정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할 수는 있다. 900만 원 중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할 때 400만 원만 입력해야 한다. 가만 놔두면 900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나중에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고 싶은 금액만 신청하는 게 좋다. 연금계좌에서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배당금만 찾겠다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당금 몫으로 찾아도 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거로 인식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다면 2번 타자인 퇴직금에서 빠져나가는 거로 인식한다. 연금 강의 개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